대통령 그래도 영부인 아닙니까? 공식 행사잖아요. 아니 전임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행사 자리에 들게 많아가지고 지인을 데리고 갔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그 권양숙 여사하고 만난 거 나쁘지 않, 좋다. 좋죠. 좋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하고 뭐 백화점 가가지고 국산 중저가 신발 사고 뭐 빵집 가고 뭐 이런 거 영화 보고 다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딜리버리하고 프로세스의 문제거든. 계속 공통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그 사진이 바이 팬클럽 제공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 가는 거 되게 좋은데 뭐 잘 모르겠는 사람하고 이제 간 거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수요일 2부와 3부 김태현의 정치쇼 최고의 시그니처 코너 탑 오브 탑 여의도 타짜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세 분의 타짜 모셨어요.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 장성철 갈고가톨입대 특임교수, 김상혜 정치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1486님이신가요? 편파적이에요. 흥! 이렇게 하셨거든요. 뭐가 편파? 잘생겼다라는 게? 아니, 커피. 커피 쿠폰 당첨 1486님도.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훌륭한 진행자 뭐 이런 컨셉이라고. 예. 야, 이거 뭐 자뻑이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일단은 오늘 여의도 타짜가 보니까 할 게 정말 많아요. 선거가 끝났는데 저희 정치권은 조용해지지 않습니다. 일단 첫 번째 요거부터 해볼까요? 이거 검찰 수사 얘기인데 뭐 자세한 수사 내용이나 뭐 이런 것들은 좀 상황 지켜보고 저희가 월요일날 변환주작 시간에 다룰 건데 일단은 정치적인 의미 민주당에서는 지금 강하게 좀 반발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박상혁 의원 현역 야당 의원이고 전 당시에 청와대 행정관이면 행정은 위에 뭐 계속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민주당에서 이거 어떻게 이 상황 어떻게 봐요? 글쎄요, 뭐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느껴지게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왜냐하면 민주당은 지금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워딩 그렇게 나왔죠. 그렇게 보게끔 만드는 게 문제인 거죠. 보게끔 만든다. 네. 왜냐하면 수사가 이제 강도와 속도 뭐 이런 것이 선택적이냐 이런 느낌을 주면. 그것이 이제 보복으로 느껴지는 거거든요. 모든 수사를 형평성 있게 수사한다라는 느낌을 주면 그런 얘기가 왜 나오겠어요. 근데 뭐 이렇게 강도, 어떤 집중도, 속도 이런 게 좀 빠르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좀 약간 보복성이 아니냐라는 느낌을 주고 있다. 전 좀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윤 탄자는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겠죠. 항상 뭐 어디까지가 보복이고 그렇죠. 뭐 적폐청산은 무엇이며 정의가 어렵죠. 그러니까요. 뭐 드러난 거를 그럼 뭐 덮으란 말이냐라는 거니까 참 뭐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런 건 있는 거 같죠. 결국 산업부라는 게 탈원전이라는 큰 덩어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지치기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되게 또 그래서는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정치적 상징성이 생겨버렸고 그 산업 자체에 대해서 그럼 그거 한 사람 누구야? 산업부 배공규 장관 뭐 그리고 당시에 그러면 환경부도 그랬는데 산업부에서는 뭐 인사 뭐 이 문제 있는 거 아니야?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공무원이라든지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던 불이익을 입은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나가줬으면 좋겠다라는 암묵적인 시그널이든지 조금 직접적인 시그널을 받았지만은 입을 다물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해서 막 입을 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올라오는 상황인데 그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까는 김상일 선배 말씀대로 되게 조심스럽게 검찰이라든지 접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오늘 뭐 CBS 노컷뉴스 보도 보면은 이재명 의원의 그 대장동 관련 배임 피의자 이거를 11월 달부터 그렇게 보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네. 당시 검찰. 그러니까 지금 검찰은 다른 검찰이잖아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 검찰에서 야 예전에 중앙지검장 차차장들 이거 수사했는데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거라고요. 그러니까 또 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치보복 해야죠. 해야 하는 게 되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그것을 좀 잘 매니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형평성이 좀
무너졌다라는 느낌을 주는 순간 정치적 보복이다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크게 말해 두 가지 가닥이잖아요. 이재명 의원에 대한 거, 뭐 대장동도 그렇고. 뭐 얼마 전 그런 보도도 나왔지 않았습니까? 성남 FC 뭐 여기서도 후원금 현금으로 빼놓은 정황들이 다 이미 뭐 11월 1월에 다 봤는데 홀딩 해놓고 있다가 지금 막 진도 나간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부 이거는 이제 문재인 청와대 쪽에 대한 건데 제가 그게 되게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는데 이인영 의원이 얼마 전에 SNS에 그런 걸 한번 올렸어요. 뭐요? 뭐 우리가 이제 합심 단합하고 자중해야 될 때다라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를 향한 칼날이 하면은 국민들은 일어설 것이다. 이게 참 얽히고 설키고 작용과 반작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또 민주당의 이제 일부에서는 오히려 이런 탄압을 받는 그림을 기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야당 탄압 프레임. 그래야지 이제 내부로 똘똘 뭉치게 되고 이재명이다 아니다 이게 싸울 때냐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은 그렇게 해서 정치적으로 뭐 이회창 뭐 이런 분들이 다시 살아난 게 결국 그 프레임을 통해서 살아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고 나쁜 게 아니라는 게 정치판의 이제 천리죠, 천리. 이런 게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저희가 우려했던 사정정국이란 말이 등장을 하면서 그 이미지로 쫙 갈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인사가 전부 다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요새 경제도 어렵고 뭐 이렇게 돌아가는 것도 별로 없는데 그리고 성과도 별로 없는데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카드로 사정정국을 조성하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몰려가면 국정 지지율이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좀 굉장히 그런 거를 조심해서 제가 그 경영을 하듯이 매니지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그래서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검찰 수사나 경찰 수사가 매니지가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정무적인 판단이 들어갔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정권 차원에서의 수사? 그거는 자칫 잘못하면 보복 수사로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매니지하지 말고 저는 검찰과 경찰에 그냥 맡겨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상적인 수사라고 보여지고요. 지난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이러한 불법과 비리가 발견이 됐지만 친여 검사들 통해서 수사를 못하게 조사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은 제대로 수사가 진행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적폐 수사를 했죠. 적폐 청산한다고. 그걸 우리가 정치보복이라고 얘기는 안 했고요. 과거에 있었던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다라는 국민적 인식이 강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수사하면 안 되나요? 잘못된 거? 해야죠. 수사 못하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매니지는 필요 없다. 제대로 수사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니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의 매니지라는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석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관리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관리. 하나를 그런 식으로 공작하듯이 관리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수사라는 전체를 잘 매니지하라는 얘기예요. 형평성이 무너지지 않게. 그러면은 한쪽에는 집중해서 인원도 많이 투여하고 빠른 속도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걸 얘기하는 거지. 요 한 사건을 뭐 공작하듯이 뭐 여론을 매니지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전체 수사를 잘 이게 형평성이 있어 보이게 이렇게 잘 운영하라는 의미죠. 저도 이건 김상의 특보 말씀에 조금 동의를 하는 게요. 제가 지난번인가 이제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야기하면서 법무부 장관이 일을 잘한다는 게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야기를 한번 해봤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자, 뭐 공수처도 엊그저께 우리도 살아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거의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해서 기소 의견을 이제 검찰에 전달했다. 자, 검찰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우리 경찰도 열심히 일하고 공수처 그런 식으로 그럼 경쟁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게 과연 좋은 거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기재부하고 산업부가 우리가 경제 뭐 빨리 하겠다라고 이제 경쟁적으로 하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서로 일 많이 하겠다라고 하는 건. 근데 수사기관들이 좀 전 정부라든지 이쪽에 대해 가지고 경쟁적으로 열심히 하면 뭐가 나와도 나오겠죠. 그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검찰과 경찰은 잘못된 사람들 수사하고 조사하고 처벌하는 게 존재 이유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뭐 매니저하라 아니면은 관리를 해라. 아니면 뭐 상황을 좀 지켜봐라. 나 이것은 옳지 못한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자꾸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죠. 해석을 자꾸 그런 식으로 하나의 사안을 매니지하는 걸로 이렇게 틀어서 얘기하시면 제가 반론을 제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하셨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그러니까 여당 야당
인사들이 수사하는 모습을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민에 대해서는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정경심 교수, 김건희 여사 건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듯이 지나가고 이러면 안 된다는 잘못됐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매니지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단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그게 아니라 지금 해석을 너무 왜곡적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 질문지 중에 질문 하나였는데 지금 저희가 10분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갈 길이 멀고 질문 하나로. 근데 재밌었어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그러면 요거 할까요? 김건희 여사 얘기 좀 해볼게요. 어제 그제 권양숙 여사를 예방한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현 대통령 영부인이 전 대통령 영부인, 그것도 당이 다른 대통령 영부인 방문해가지고 뭐 사진 찍고 뭐 서로 덕담하고 뭐 이런 거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좋은 일이에요. 네. 좋은 거잖아요. 어쨌든 가가지고 또 다 같은 당도 아니고 다른 당이고. 네.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없죠. 그죠.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없는데. 처음에 분위기 되게 좋았죠. 그 과거에도 보면은 이게 오히려 보수 진영 사람들이 조금 불만이었던 게 왜 윤석열, 김건희 이 두 사람은 대선 때 자꾸 뭐 노무현 좋다 이야기 왜 자꾸 해? 막 이런 것도 조금 있었잖아요. 오히려 울었다. 그러고 그 권양숙 여사도 김건희 여사한테 덕담 되게 해주고 하면서 화기애애했는데 그 참 이상하게 이게 흘러.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좋게 봤는데. 갔다 온 다음에 그 권양숙 여사 예방한 뭐 그런 의미 뭐 이걸 보다 지금 뭐 누구랑 갔니 뭐 이게 공식 행사니 뭐 이거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일단 자 오늘 지금 얘기인가요? 윤석열 대통령 오늘 아침에 출근하면서 얘기를 하셨답니다. 기자들을 물어본 모양이에요. 그 동행한 사람들에 대해서 물었더니 자 윤석열 대통령 워닝입니다. 자, 아내 김건희 이 아내는 들을 게 많아서 지인을 동행했다. 오래된 부산 친구다. 요 오래된 부산 친구는 저 충남대 무용학과 겸임 교수라는 그 분 얘기하는 거죠? 일단 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저희가 배경 설명부터 해드릴게요. 누가 해주실까? 제가 할까요? 그러시죠. 이게 이거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사실감을 정리를 해드리면 갔다 온 다음에 김건희 여사랑 같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그렇게 참배했을 때 사진 찍었던 사람이 누구냐? 라는 얘기들이 나와서 거기 뭐 어떤 검은 티셔츠 입은 분이 무속인 아니냐 뭐 이런 의혹을 네티즌들 제기하니까 그게 아니다. 코바나 컨텐츠 전무고 충남대학교 무용학과 겸임교수 김땡땡 씨고 이분은 코바나 컨텐츠 전무고 윤석열 후보 시절에 대통령 선거 대책위원회도 있었고 이번에 선거 이기고 나서 인수위 자문위원도 했다. 뭐 이런 얘기 무속인 절대 아니다. 그런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오늘 이제 대통령이 기자들 질문에 대해서 부산에 있는 오랜 지인이고 그 짐이 많아가지고 동행했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차라리 무속인이 더 나을 뻔했네요. 보니까. 네? 그렇게 행하신 왜요? 아니 들게 많아가지고 따라갔다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지금 대통령 그래도 영부인 아닙니까? 네. 공식 행사잖아요. 네. 아니 전임 대통령 영부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행사 자리에 들게 많아가지고 지인을 데리고 갔다? 정말 뭐라고 할 말이 없네요. 일단 뭐 대통령의 워딩이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한 문장이니까. 네. 저도 좀 그 웃음뿐이 안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공식 행사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공적으로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동원을 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그 직원들을 좀 이렇게 쓰거나 그게 좀 그 행정력이 부족하면 정식적으로 임시직을 잠깐 아르바이트식으로 고용해서 쓰거나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지인을 그냥 데려가서 뭐 물건을 들게 한다? 저는 이거는 공과 사를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쇼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장 보러 가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공식 행사인 건가요? 공식 행사죠. 대통령 영부인의. 뭐 그렇죠. 공식 행사라기보다 공식 일정이라는 말이 맞겠네요. 일정. 네. 어쨌든 영부인이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 지금 반복되는 문제가요. 아까도 우리가 한참 이야기했지만은 그 권양숙 여사하고 만난 거 나쁘지 않. 좋다. 좋죠. 좋다. 그리고 저는 그 대통령하고 뭐 백화점 가가지고 국산 중저가 신발 사고 뭐 빵집 가고 뭐 이런 거 영화 보고 다 좋다고 생각해요.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게 딜리버리하고 프로세스의 문제거든요. 계속 공통적으로 지금 발생하는 문제가 그겁니다. 그 사진이
가히 팬클럽 제공이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가는 거 되게 좋은데 뭐 잘 모르겠는 사람하고 이제 간 거고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는 문제예요. 지금 보면 공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좀 문제 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 이게 참 프로라는 말이 좀 저기 한데 이제 여기 진짜 전문가라는 게 뭐 대단한 전문가가 아니라 해본 사람들은 아는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게 생각해요. 예컨대 그 김건희 여사도 알고 권양숙 여사도 같이 아는 어떤 지인이 있다면 부를 수 있죠. 당연하게 뭐 제 지인인데 이게 아는 뭐 하니까 이게 아이스 브레이킹용으로 되고 할 수 있고 아니면은 100번은 양보해서 이제 멀리 가는 길이니까 동행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버스에 좀 계세요 라고 하면 되지. 그 사진을 왜 같이 주르륵 서가지고 찍나요? 그걸 이제 언론한테 제공도 하고. 그러니까 오늘 지금 아침에 저 조선일보 보면 그 사진에 빨간 그 A, B, C에서 A는 누구, B는 누구, C는 누구 했는데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 충남대 교수고 또 두 사람은 코바나 컨텐츠 전 직원이고 지금 뭐 대통령실 채용 절차가 진행 중이다. 그리고 한 사람은 코바나 컨텐츠랑 상관없는 현직 대통령실 직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거예요. 권양숙 여사를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으로서 만나러 갔느냐 아니면 그냥 자연인 김건희로서 만나러 갔느냐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후자라면 아무 문제도 없다 말씀이시죠? 후자라면 문제가 없죠. 자연인으로서 만나러 간 거면 그게 아니잖아요. 현직 대통령 부인이 전 대통령 부인을 만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 그럼 김건희 여사가 권력이 없다. 권력이 없나요? 누가 권력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권력이 사적으로 투명성 없이 막 움직인다. 그러면 그게 그 사회가 그 훌륭한 사회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지금이라도 이 부속실을 다시 만들든 아니면 전담 직원을 배치를 해서 자연인이 아닌 약간 법인격적인 성격으로 움직일 때는 투명하고 공개적이고 어떤 절차를 가지고 움직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공약을 뒤집었다 이런 비난이 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건 솔직하게 대통령께서 그냥 뭐 지금 와서 보니까 좀 필요하더라라고 유감 그때 내가 그걸 좀 이렇게 생각한 거에 대해서 좀 유감이다라고 뭐 사과하실 것도 없고 그냥 유감 정도 표명하셔도 다 이해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좀 유감 정도 표명하고 뭐 공식적인 기준을 만들어서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저는 평소에 이제 윤태곤 실장이 하는 얘기에 대해서 거의 99% 동의를 하는데 이 부분만큼은 제가 좀 동의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딜리버리와 프로세싱 과정이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런 행사를 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가만 안 된다.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이제 영화 보고 다 보고 영화를 보고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이거는 나는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대통령이에요. 우리 부부는 서민의 삶을 다 체험하는 사람들이에요. 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한 건데 그 영화관 과연 일반인들하고 같이 보셨나요? 그리고 빵집에 가서 빵 살 때 경호원들이 차단하고 거기 사람들 못 들어가게 하고 그거는요 서민들과의 삶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특권과 특혜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열린 음악회처럼 정말 국민 속에서 같이 호흡하고 함께 있는 모습 좋아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모습 좋다고요. 메르켈처럼 장에 가서 장 보고 이런 거 좋다니까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경호 시스템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이것은 그냥 하나의 보여주기 행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김건희 여사가 전직 대통령 영부인들 만나러 가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당연히 공식 행사라고 볼 수밖에 없죠. 물론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비공식적인 행사라고 하지만 공식 행사예요. 이걸 비공식적인 행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보호해야 되겠다라는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은 안 돼요. 정말 김상일 평론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식적인 서포트를 받아야 되고 보좌를 받아야 된다. 내가 옛날에 같이 일했던 사람하고 친하고 그 사람들이 편하니까 난 그 사람들을 데리고 다닐 거야. 그 사람들을 대통령실에 취직을 시켜서 난 그 사람들의 보좌를 받을 거야. 과연 이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회의적입니다. 저는 약간 반반인데요. 원래 부속실하고 총무비서관실은 사적으로 일했던 사람들이 반 정도는 들어가요.
편한 사람. 그렇죠. 운전기사 뭐 운전하시는 분이라든지 원래 정치 오래 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가는 거니까 그거 자체는 이제 문제가 아닌데 이런 식으로 되니까 문제인 거고. 이런 식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뭐 이제 반민방관이라 그래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네.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은 제일 뭐 겸임 교수 그분이 그 같이 간 사람 중에 제일 헤드로 보이잖아요. 네. 그렇게 되니까 이제 문제인 거죠. 뭐 제2부속실장이 따라가면 그게 문제가 될 게 없는 것이고. 잠깐. 항상 우리 김태훈 실장 얘기하고 있을 때 광고가 나와. 쉬었다가 10시 5분에 돌아올게요. 김태훈의 정치쇼 수요일 3부 여의도 타짜 시즌 2가 아니라 파트 2. 야, 요새 단어가 시즌 2 파트 2. 네, 수요일 파트 2 할 건데 윤 실장. 네. 아까 하던 얘기 마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빵 사 먹고 그런 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는 이게 바뀌는 것들이 있으니까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뭐 조용한 내조나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인데 그러면은 자 대통령 부인은 집에 있어라. 말 돼요? 현실적으로 우리 뭐 아들 보고도 집에 있으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건가인 거고 그리고 보통 지금 보면은 여건 야건 간에 좀 공식적인 프로세스로 하라라는 쪽으로 지금 맞춰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전체적인 공감대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뭐 야당 의원들도 비판하지만은 차라리 공식적으로 해라지 그냥 당신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예를 들어서 곡해를 해가지고 그럼 움직이지 말란 말이냐. 라는 식으로 받아칠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사회적 약자를 보듬든지 예? 뭐 하실 일이 공적으로도 얼마든지 있죠. 나 진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제도 뭐 이런 반론을 제기하는 분의 얘기가 이제 기사가 되기도 했는데 여사들이 뭐 예전에 MB 때 김일홍 여사도 그렇고 박근혜 대통령도 여사가 없었고 그다음에 김종주 여사도 그렇고 행사를 다니잖아요. 어디 일정을 가면은 사람 같이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누구랑 같이 갔는지 아무도 관심 없었잖아요. 아무도 관심 없죠. 근데 왜 유독 김건희 여사한테는 누구랑 갔냐 막 사진 찍어가지고 뭐 A, B, C, A는 누구, B는 누구 이거 왜 그러는 그때는 거예요? 부속실 직원들이 그렇죠. 과도하다는 문제가 아니지. 지금은 그게 없으니까 선거 문제죠. 때 그렇게 주목받은 예비 영부인 있었어요? 없었지. 그러니까 중요한 게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김건희 여사가 조용한 내조로 하시겠다고 했을 때 제가 방송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미 본인이 거의 연예인급 뭘 하나 신어도 완판이 되고 완판녀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용한 내조를 하시려면 어마어마한 노력을 하셔야 될 거다. 그러지 않고는 조용한 내조 자체가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이런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영부인의 위치라는 것 자체가 권력이에요. 이걸 권력이 아니라고 보는 게 문제예요. 그 자체가 권력이잖아요. 대통령한테 가장 가깝고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리고 또 그 다른 공적인 사람들도 영부인이라고 그냥 무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공적으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더 문제가 생긴다. 그렇죠. 투명성이 다 없어져 버리고 호가호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 김건희 여사하고 가까워. 이러면서 남한테 누구한테 공적인 인물한테 얘기하면 영향을 안 받겠어요? 그러면 호가호위 하면은 이제 비선 논란이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란들이 다 공식 채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비공식 라인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김성일 특보님이 정말 정확한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김건희 여사께서 공식적인 조직을 통해서 공식적인 보좌를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대선의 공약과는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과까지는 필요가 없는데 일반 표명 정도만 하면 돼.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정도로 자세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왜 약속 안 지켜? 이런 얘기는 안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비선 조직 그리고 사적인 인연을 통해서 만났던 사람들이 주목받는 것은 결코 좋지 못하다. 제2부속실을 만드는 게 답이다. 답이죠. 그게 답이죠. 그럼 예를 들면 제2부속실에 뭐 예를 들면 뭐 그날 봉하마을에 동행했던 뭐 커바나 컨텐츠 전 직원 이런 사람들이 제2부속실을 들어오는 것 채용이 될 수가 있지만 중심은요. 네. 정치권에서 이러한 일을 해봤던 분들이 전문적으로 서포트를 하고 그분들은 뭐 한두 분 정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근데 그분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하면요. 이러한 불필요한 논란과
정말 예기치 못한 부작용들이 많이 나타날 거예요. 해봤던 분들, 전문가들을 이렇게 데려다 써라. 그렇죠. 공적 활동을 많이 해보고 정부 사이드에서 좀 이렇게 일하고 돌아가는 걸 좀 아는 분들이 하는 게 공적인 영부인 활동을 좀 아이디어도 내고 그럼요. 좀 이렇게 그 훌륭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좋은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민주당 얘기 좀 볼게요. 자, 민주당에 어제부터인가 세대교체론이라는 기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뭐 네. 70년대생 586이 이제 가고 이제 저희의 시대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 90년대생 어? 이제. 7이세요? 저 6으로 보여요? 네? 6, 7? 그 나무 위키 잘못된 정보입니다. 장 교수가 지금 저기 네 사람 다 70년대생이고 밖에 정 PD, SM 다 70년대생인데 그 70년대생들이 온다라는 게 민주당발 세대교체론이잖아요, 일종의. 네. 근데 저는 이거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70년대생도 사실은 나이가 많아요. 뭐 본인들 나이 안 많은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도 좀 해야죠. 네. 아닌데 이제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지 50이야. 말란 얘기가 아니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네. 70년대생이 꼭 해야 된다기보다는 네. 사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인물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 전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꼭 70년대생이 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 사람이라는 게 시운이라는 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시운이 없다라고 한다면 쿨하게 흘려보낼 줄도 알아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게 뭐 공인의 또 하나의 자격 중에 하나라고 그럼 봐요. 7을 뛰고 그냥 8로 가는 게 맞다? 아니, 맞다가 아니라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예, 뭐 그렇게 가도 저는 좋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게 더 좋을 수도 어쨌든 있다. 세대 교체만 되면 된다는 두 거죠. 가지가 그렇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70년대생들의 이제 역할론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두 개가 이제 결국 연결되는 건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이제 뭐 옆에 계시지만 민주당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이 전당대회가 약간 뭐 혁신, 새로움 이런 걸로 돼야 된다, 되면 좋겠다라고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에서 이제 70년대생 역할론이 나오는 것인데, 근데 지금 현실은 이재명이냐 반 이재명이냐. 이재명 나오면은 이 반 이제 뭐 홍영표 전해철 뭐 단일화 해가지고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 그렇죠. 70년대생이고 뭐고 꽝이죠. 70년대생들도 분위기가 보면은 뜻은 없지 않은데 친명 반명으로 가면은 엄한 제3세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나오는 이만 못해. 그냥 나와서 죽는 거야 그냥.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70년대생 전반적인 역할론을 보면 저는 이게 사실은 만약에 김은혜 후보가 당선됐으면 경기지사에 여당에서 강하게 그게 불었을 거예요. 한동훈, 김은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70년대 그룹들. 그리고 지금 이제 보면은 뭐 윤핵관, 이준석 막 이 갈등도 있잖아요. 둘 다 아니다라고 하면 이렇게 촥 치고 이제 나갈 수 있는 건데, 저는 민주당이 만약에 이번에 70년대 흐름이 된다면은 오랜만에 한번 먼저 나가는, 이 여야 사이에서 먼저 치고 나가는 이런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제가 70년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들이 국회로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되게 늦은 거예요. 70년생이 국회로 인제서야 초선 재선한다는 거 굉장히 늦은 거거든요. 586은 20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렇죠. 몇 년 차이도 안 나는 거예요. 예. 뭐 불과 2, 3년 차이뿐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도 이제 그런데 저는 근데 그 친구들한테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너네가 정치를 하는데 선배들과 다르려면 내가 볼 때는 너네들이 모여가지고 이데올로기나 어떤 가치를 그러니까 뜻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구장창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게 없죠, 민주당 70년대. 없어요. 그럼 그동안 저는 이 70년대생들이 저도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했냐 이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 옆에 스피커 있다고 힘이 세졌다고 자기 얘기하는 거에 그쳤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무슨 뭐 바른정치 모임 뭐 거기에서 천신정이 탄생을 했죠. 네. 예? 뭐 그런 것처럼 그 또래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강병원이 지금 뭐 강훈식 나오는 뭐 사람이 몇 명 한다. 강병원, 강훈식, 예. 박주민이 한다. 나오더라고요. 강강 박박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가든지 자기들이 그 안에서 치열하게 틀을 만들어서 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70년생들이 그동안은 좀 약간 비겁했다. 그리고 굉장히 주도적이지 못했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고 지금 이 말이 나왔다면 이게 화두가 됐다면 용기를 내서 지금은 자기가 어떻게 되는 거와 상관없이 한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 봐라.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어요. 자, 옳은 말씀이에요. 옳은 말씀인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장 교수 보시기에 거기 아까 얘기했던 강강박박 등을 비롯한 70년대 세기 뭐 하나의 뭐 저 조직적으로 뭉쳐가지고 뛰어들었다. 잘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모습을 보면 상당히 부족한 게 많아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세대 교체론을 통해서 앞선 세대를 밀어내려면 뒷세대들이 힘을 더 발휘를 해야 되거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앞에 선배들이 그래 너희들 해라 이렇게 안 해요. 정치 권력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족해 보여요. 아직도 86세대에 너무 짓눌려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본인들의 생각과 의지 그리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이 어떻게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비전과 큰 담론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전당대회 또 86세대들이 지도부 구성하고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공간은 또 상당 기간 없어질 수밖에 없다. 하나만 저 궁금한 거. 이준석 대표가 뭐 지금이야 이제 뭐 여러 가지 갈등도 있긴 있지만 작년 전당대회 때는 이준석 대표 세력 없잖아요. 그냥 혈혈단신 뛰어들어가지고 정치 선배들 제끼고 다 먹은 거잖아요. 왜 가능했냐면요.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는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스피커로서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 룰이 민심을 반영하는 게 50%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지금 룰상 권리당원 대의원들의 거의 85%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 세대 교체에서 나와서 외치면은 저 전당대회에서부터 컷오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이야기 많이 했는데 국민의힘은 그때 철거가 된 상황이었어요. 철거. 맨날 우리 재건축하는데 철거 먼저 쫙 됐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이제 건물 깃발 꽂고 건물 나 세우겠다라고 막 우후죽순처럼 나설 수 있는데 민주당은 아니죠 아직. 철거가 안 되는구나. 그럼 아직. 이게 되게 뭐 민주당한테는 뭐 안 좋은 말씀인지 모르겠지만은 빨리 스스로 리모델링하고 건물 속가내기를 못하면요 강제 철거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그래도 좀 긍정적인 얘기를 저는 좀 하고 싶은 게 지금이라도 이 두 분의 부정적인 얘기는 동의는 하세요? 동의하죠. 완전히 동의하고 그러나 긍정적인 면을 조금 봐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런 토론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다 토론 속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예전에 아예 없었어요.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좀 뜻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계속 이런 토론회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토론 속에서 민주당의 모습이 환부들이 다 드러나고 있는. 근데 아직 외침이나 울림은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아직은 없지만 시작됐다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아직은 좀 눈치 보는 게 아니냐라는 제가 싫어하는 말이 있는데 정치는 생물이라는 말이 있는데 싫어하지만 맞는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검찰 수사 막 이런 거 또 커지면은 이런 이야기 쑥 들어갈 거예요. 뭐 70년대생은 뭔 70년대생이요. 똘똘 뭉쳐. 맞아. 외부에 적이 있으니 우리끼리 빨리 한 번 더 할게 뭐 이런 거. 그게 적대적 공생이라는 거예요. 야, 그러네. 적대적 공생은 뭐냐면 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싸움을 만들면 그 싸움의 깃발 아래 모든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중간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사라져버려요. 설 자리가 없어져. 강경파만 득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갈등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기득권자들이. 그렇게 오히려 본인은 나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강대국들이 전쟁 유발시키는 거랑 똑같구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광재 그 전 의원이 지금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좀 반성하고 좀 자숙하고 좀 빠져 있어라. 그 얘기했어요. 맞아. 그러면 국민들이 당신들을 다시 호출해주면 당신들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 그냥 당신들이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라는 의미의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지금. 근데 지금 우리 윤 실장이 잘 얘기했듯이 그 세 분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가 이 전당대회가 제일 중요한 어떤 그런 기로예요. 이게 저는 좀 여야를 터놓고 생각해 보면은 칸막이 트고 생각하면요. 문재인 정부한테 되게 비판한 게 그거지 않습니까?
촛불 전국이라는 그 좋은 기회, 그 좋은 기회라는 것은 아주 강경한 팬클럽 정도의 이제 강경 보수를 제외하고는 중도 보수부터 보수 진보까지 우리나라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 뭔가 이제 뜻을 가지고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도 탄핵에 찬성하고 그걸 가지고 국가 혁신과 정치 개혁으로 갔어야 되는데 우리 편. 적폐청산으로 가가지고 놓쳐버렸다. 저는 이게 사실은 윤석열 정부한테도 똑같이 와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뭐 검찰이 그러니까 뭐 덮어주란 말이냐. 그건 아닌데 그럼 또 할 말이 없는데 그렇게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장성수 교수하고 김상일 평론가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70년대생의 민주당에서 득세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좀 경선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여론을 조사 반영을 비우는. 근데 안 바뀌어질 것 같아. 그대로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또 하려면 시기가 조금 늦으면 지금 거꾸로 바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요? 아니 그 당원 얼마 안 된 사람 해주자. 당원으로? 당원으로? 알겠습니다. 이게 또 검찰의 수사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게 민주당 전당대회에 의도하든 하진 않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자, 우리 시간이 한 4분 남았는데 앞서 이준석 대표 얘기 좀 해보죠. 지난주 일요일 날 자기 정치 해보겠다. 요거 세 번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진짜 딱 그 이준석 대표 기자회견 보는 순간 수요일을 기다렸어요. 세 번째 물어보려고. 아니, 기본적으로는 감정이 쌓여 있다. 감정의 배설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저는 긍정적으로 봐요. 긍정적으로. 정진석 의원이 자기 정치하지 마. 배설이 그러니까. 긍정적이에요?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네요. 그러니까 본인이 정진석 의원이 얘기한 거에 대한 항변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이후에 보면은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좀 생각한 여러 가지 로드맵이나 프로세스로 당을 좀 바꿔 나가려고 하나씩 던지더라고요. 여의도 연구원 같은 경우도 그냥 정책 분야와 여론조사 분야를 좀 따로 분리해서 다시 기획을 해보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저는 이준석 대표는 보수우파 진영을 살린 정말 영웅 같은 사람이에요. 그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 됨으로써 20, 30대가 국민의힘 보수파 진영에 눈길을 주기 시작을 했고 대선과 지방선거 때 지지를 하기 시작을 했다. 투표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기득권을 갖고 있던 당내 중진 세력과 좀 눈에 가시처럼 생각하는 윤핵관 분들이 이준석 대표를 좀 못마땅해 하지만 이준석 대표를 그래도 보수파의 큰 지도자로 선배들이라면 좀 잘 키워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6월 말에 있을 윤리위원회에서 외부의 힘이 작용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쫓아버릴 거야 라는 시도가 벌어진다면 이것은 큰 분란과 혼란과 어려움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뭐 윤리위 구체적인 건 잘 모르겠고 관심도 없는데 관심이 왜 없어요? 이준석 있어야 대표가 지금 생각해야 될 건 이걸 거예요. 뭐 정진석 뭐 부의장하고 되게 이브리그 싸움처럼 느껴져요. 무슨 말씀이냐면요. 지금 대통령실의 국정이 돌아가고 뭐 한동훈이 이렇게 하고 뭐 이복현이 어떻게 하고 화물연대가 어떻게 하고 그다음 뭐 나토 정상 대통령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에 대해 가지고 당이 뭐 감나라 배나라 할 필요는 없지만은 어떤 식으로 이제 뭔가 결합을 되고 과거 같으면 자 1정조위 2정조위 쫙 있어가지고 당정 협의해서 당이 이제 이런 전달도 하고 저런 전달도 의원들이 쭉 그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되게 뭔가 자기들끼리 깔짝깔짝대는 깔짝깔짝이는 되게 좀 죄송한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뭐 여의도 연구원을 개혁하고 그래 좋은데 그게 이렇게 싸울 일인가요? 그걸로? 싸워도 좋은데 크게 싸우고 뭔가 내용 있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많이 참았다. 저도 이제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아까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높이 평가하는 판인데 제가 볼 때 뭐 이준석 대표 뭘 그렇게 참았어요. 다 하고 싶으면 하고 살았지. 근데 그런 거는 별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말만 듣잖아요. 말만. 사실은 이준석 대표는 지금 이 시기에는 실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이게 원톱 시스템이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투톱 시스템이라서 사실은 당대표가 배지가 아니면 국정이나 이런 데 관여하거나 할 수 있는 힘이 굉장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런 이슈가 아닌 다른 이슈를 던진다? 이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무관의 시대가 아니라 문관의 시대가 왔거든요. 그런데 선거도 끝났고 그렇죠. 이제는 장수가 필요한 게 아니라 어떤 정책이나 이런 걸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준석 대표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정치 리더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정치 기술을 부리는 기술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요. 자꾸 그 야전 사령관이 되려고 한다는 느낌. 그래서 지금 자기의 영역이 좀 없더라도 어떤 무관이 아니라 문관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야 정치 리더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런 조언을 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네요. 저도 공감, 완전 공감. 자, 여의도 타짜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세 분의 타짜였어요. 안녕.